여러분, 뇌졸중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정말 시간이 생명인 아주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우리가 알아볼 아주 기본적인 사실 몇 가지만 알아도 한 사람의 인생을, 어쩌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뇌졸중에 대해서 우리가 뭘 알아볼 거냐면요. 먼저 뇌졸중이 대체 뭔지, 그리고 막히는 거랑 터지는 거, 이 두 가지 유형이 뭐가 다른지, 또 어떤 경고 신호를 알아차야 하는지, 병원에선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뭔지, 이렇게 5단계로 한번 쭉 훑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뇌졸중이란 대체 뭘까요? 이걸 뇌 공격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뇌졸중은 우리 뇌에 배관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뇌로 피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파이프가 갑자기 꽉 막히거나 아니면 아예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골든타임이라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왜냐면요, 응급치료가 단 몇 분만 늦어져도 우리 뇌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의료 전문가들이 이걸 그냥 병이라고 안 하고 뇌 공격, 즉 브레인 어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장마비, 그러니까 하트 어택처럼 이건 정말 심각하고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상황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 배관 문제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뇌졸중은 크게 딱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경우, 그리고 터지는 경우. 이 둘 중 하나예요. 놀랍게도 뇌졸중의 대부분은, 그러니까 열의 8, 9은 거의 85%가 혈관이 막혀서 생깁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는 허혈성 뇌졸중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뇌로 가는 아주 중요한 고속도로에 갑자기 어마어마한 교통체증이 생겨서 모든 게 멈춰버린 상황. 딱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 15%는 뭘까요? 네, 바로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출혈성 뇌졸중이라는 건데요. 아까 막히는 게 교통체증이었다면 이건 말 그대로 수도관이 터져서 주변을 온통 물바다로 만들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뇌 속에서 피가 새어나와서 주변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죠. 아니 근데 멀쩡한 파이프가 왜 터지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뇌동맥류라는 녀석 때문입니다. 혈관벽에 약한 부분이 생겨서 마치 풍선처럼 스멀스멀 부풀어 오르다가 결국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펑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히는 거, 터지는 거, 2가지 유형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요, 사실 이것보다 100배, 1000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경고 신호를 미리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뇌졸중의 위험 요인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은 나이나 가족력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오른쪽,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요. 이건 우리가 노력하면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뇌졸중 증상은 그냥 아무렇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우리 뇌에서 팔다리 움직임을 담당하는 영역이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몸의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편측 마비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정말 좀 기묘하고 신기한 증상인데요. 시각무시라고 부릅니다. 이 사진 속 환자는 접시 왼쪽에 있는 음식을 그냥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뇌 자체가 왼쪽이라는 공간의 존재를 아예 지워버린 상태인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그리고 이것 말고도 꼭 기억해야 할 주요 증상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이 온다거나,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남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균형을 못 잡는다거나,
또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 이런 것들 중 단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난다면 그건 무조건 즉시 행동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런 경고 신호를 발견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말 그대로 치료를 위한 경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들은 이 시간과의 싸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응급실에 도착하는 순간 의료진의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질문이 맴돕니다. 막혔나 터졌나? 왜냐면 앞으로의 모든 치료 방향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답은 바로 CT 촬영을 통해 찾아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답이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처럼 혈관이 막힌 경우는 어둡게 나타나고요. 오른쪽처럼 혈관이 터져서 피가 샌 경우는 저렇게 하얗게 보입니다. 이걸 보고 의사들은 즉시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자, 이렇게 원인이 딱 파악되면 그 다음부터 치료 경로는 완전히 둘로 갈라집니다. 만약 막혔다? 그럼 그 골든타임 안에 혈전을 녹이는 약을 투여해서 교통체증을 뚫어줘야 하고요. 반대로 터졌다. 그럼 출혈을 멈추기 위해 예를 들면 동맥류를 클립으로 묶는 것 같은 수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원인부터 증상, 치료까지 정말 많은 걸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는 결국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뇌졸중 상황에서는요, 1초가 흐를 때마다 수많은 뇌세포가 죽어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을 알아채고 빠르게 행동하는 것. 이건 그냥 중요한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곧 뇌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은 그 중요한 신호들을 알게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뇌졸중을 발견하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지식이 바로 여러분의 힘입니다. 기억하세요. 시간이 곧 뇌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